지난 시간까지 발단, 전개 부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박 씨는 꿈에서 본 연적으로 남편의 장원급제를 도왔고 애군이 다해 둔갑술을 부려 아름다운 외모로 변신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지요. 오늘부터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박 씨가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활용해 어떤 대단한 활약을 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교과서 44쪽을, 오른쪽에는 학습지 13쪽을 같이 두고 수업 영상을 들어주세요. 그럼 확인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병조판서 이시백과 임경업은 어떤 공을 세웠나요?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쳤죠. 이시백은 그 공으로 우의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청나라를 도와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위기 상황이 일어나게 되나요? 청나라는 은혜를 배반하고 조선을 공격하는데요. 이 부분을 뒤에서 박 씨가 다시 언급하고 있으니 잘 기억해주세요. 임금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으나 결국 항복하고 말았지요. 우리가 준비학습에서 영상을 통해 보았던 바로 그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공격한 청나라의 장수 이름이 용골대인데요. 여기서부터 실제 병자호란에는 없는 박씨전만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인공 박씨부터가 허구적 인물이고 따라서 박씨가 만든 피화당도 허구적인 장소이긴 한데요. 어쨌든 용골대가 이 피화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화당에서 더욱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골대는 실존 인물이지만 용골대의 동생으로 나오는 용울대는 소설에만 등장하는 허구적 인물인데요. 그 용울대를 박씨가 죽이거든요.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용골대는 박씨를 만나러 피화당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피화당에 있는 후원의 나무 위에 멀리서도 잘 보이게끔 죽은 동생의 머리가 매달려 있던 것이지요. 사실 상상해보면 너무 끔찍한데요. 아무튼 그 장면을 보고 용골대는 더욱더 분노하게 됩니다. 용골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당연히 분노를 참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당장이라도 피화당을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용골대를 한유라는 사람이 옆에서 말립니다. 왜일까요? 한유는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피화당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주변에 심어진 나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이지요. 우리는 발단 부분에서 피화당이라는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박 씨가 음양오행에 맞춰서 흙과 나무를 정리하고 또 나무들이 아주 신비롭게 자라나는 모습들이 묘사되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시나요? 박 씨는 뒷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나무들로 미리 막아보고자 심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었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또한 한유는 나무들의 모습이 마치 제갈공명의 팔문금사진, 사마양저의 오횡금사진을 겸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또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막 나열되면서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진이라고 하는 건 군대에서 말하는 진법이고요. 군사들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어떤 순서나 질서도 없이 막 아무렇게나 적진으로 파고들거나 1대1로 무식하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전략을 쓰는 건데 그 기본이 되는 게 진법이 됩니다. 적은 수의 군사로도 많은 수의 적군을 상대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옛날 전쟁 방식이니까 사진은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픽 사진을 가져왔는데 대충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피화당이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한유는 용골대에게 잠시의 분을 참지 못하고 공격한다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임금의 항복까지 받았는데 원수를 갚는 일이 뭐가 어렵겠냐면서 씩씩대던 용골대도 식견이 부족하다는 한유의 충고에 피화당에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군사들이 불을 놓으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장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습지에는 빈칸을 만들어 두었으니 해당 단어를 찾아 적으면 됩니다. 교과서는 45쪽 16번째 줄부터 보세요. 우선 오색구름이
바람이 자욱해지며 북소리,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요. 또 나무들이 군사로 변하고 나뭇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하고요. 또 수많은 용과 호랑이가 바람과 구름을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에워싸고요. 또 하늘에서는 신장이 내려오는데 이 신장의 호령 소리에 넋이 나가고 그래서 오랑캐 군사들이 서로 밟혀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장은 귀신 중에서도 장수의 모습을 한 귀신을 말하고요. 또 오랑캐 군사들이 서로 밟혀 죽었다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제 역사와는 크게 다른 부분으로서 아마 이 부분을 읽는 당대의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 있었겠죠. 또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정리한 이 장면들 어떤가요? 실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아니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모습이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전기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전기성이라고 쓰고 꼭 별표해주세요.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결국 용골대는 피화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탄식만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용골대를 도발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무 사이에서 등장한 사람 바로 박씨의 여종 개화이지요. 죽은 용골대를 언급하면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하냐면서 너도 내 손에 죽으러 왔냐면서 조롱하고 도발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용골대는 개화에게 활을 쏘는데요. 쇠로 만든 활에 외전이라고 하는 짧은 화살을 먹여서 쏘았다고 하죠. 그 외전은 어떻게 되었나요? 개화를 맞히지 못하고 개화로부터 67걸음 앞에 가서 떨어져 버립니다.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이 부분도 역시 전기성이라고 쓰고 별표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화가 난 용골대는 이때 누구에게 박씨와 개화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나요? 바로 김자점인데요. 김자점은 실존 인물이고요. 조선을 배신하고 청나라를 도운 간신인데 소설 속에서 약간 비굴하게 묘사되면서 민중들의 어떤 분노가 이 인물에게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자점이 용골대의 명령을 받아 팔문금사진, 즉 피화당을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이 진이 100여 길이나 되는 깊은 늪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한 길이 3m 정도니까 100여 길이면 300m 정도 되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게 역시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역시 고전소설의 전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피화당 근처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자 용골대는 화약을 터뜨리기로 합니다. 화약 터지는 소리가 온 산천을 무너뜨릴 정도이며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 불빛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화당은 이렇게 불에 타버리는 것일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피화당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주인공 박씨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절정 부분에서 이어서 볼게요. 어휘 문제 빈칸을 모두 채우셨지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속수무책.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항서. 겨울철에 땅속의 수분이 얼어 성에처럼 되어 기둥 모양으로 뻗어 있는 것. 서리빨. 그러니 서리빨 같다라는 표현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매섭다, 무섭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겠지요. 조국이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만리타국. 어떤 일이나 판단, 결정, 처분 따위를 배제하거나 접어두다. 고사.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보고 듣거나 배워서 얻은 지식과 경문. 식견. 귀신 가운데 무력을 맡은 장수신. 사방의 잡귀나 악신을 몰아냄. 신장. 왁자지껄하고 시끄럽다. 낭자. 한 자의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를 비유함. 지척. 한 자는 약 30cm 전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 시비. 발단 부분에 나온 여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죠.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길이가 짧은 화살. 외전.
외전의 외는 짧을 외자로 옛날 일본을 부르는 말인 외나라의 외와 같은 글자입니다.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 못, 술책,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 술수. 여기서부터는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단어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제갈공명이 8개의 문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진, 팔문금사진. 사마양저가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5가지 원소인 오행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진, 오행금사진.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두세요. 제갈공명이 만든 것으로 중군을 가운데 두고 8개의 진을 배치한 진법, 팔진도.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정치가 촉한과 위나라의 침공을 여러 차례 격퇴하여 오나라를 지켜냄, 육손. 교과서에 등장한 팔문금사진, 오행금사진, 팔진도 이런 것들은 진법의 종류로 군사를 배치하는 방법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죠. 굉장히 유명한 진법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런 진법을 만든 제갈공명, 사마양저는 중국의 유명한 병법가, 지략가, 전략가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이 왜 등장할까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박씨의 지략과 재능이 제갈공명, 사마양저와 비교할 만큼 뛰어나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핵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습지 15쪽에 있는 내용 정리표를 통해 위기 부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학습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의 줄거리. 이시백은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간다. 한편 세력이 점점 커지던 청나라가 침입하여 조선은 위기에 빠지고 박씨는 피화당을 침입한 청나라의 장수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 한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피화당에 들어가려던 용골대는 개화에게 조롱당하자 피화당 주변에 화약을 묻고 위협한다. 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임금이 피신하고 결국 항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나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지요. 다음 위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특히 위기 부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눈여겨봐 주세요. 용골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분을 참지 못하고 무모하고 성급하게 피화당을 공격하려 함. 한유. 피화당 주변의 나무에서 비범한 기운을 느끼고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용골대를 만류함. 김자점. 조선을 배신하고 청나라 편에 선 간신으로 용골대의 명령을 받아 피화당을 공격함. 개화. 박씨를 대신해서 용골대의 동생 용울대를 죽이고 용골대를 조롱함. 46쪽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네 동생 용울대가 내 칼에 놀란 혼이 되었는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화의 대사이지요. 이 부분을 통해 용울대를 직접 죽인 것은 개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갈등 양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 갈등은 바로 용골대와 개화 사이에서 나타나는데요. 개화는 나라의 원수로서 용골대에게 복수하기 위해 동생 용울대를 죽였고 용골대는 이런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피화당으로 찾아왔죠. 성급한 용골대를 만류하는 신중한 한유, 그리고 조선의 배신자 김자점에게 지시하는 용골대, 이런 관계가 나타나고요. 개화는 박씨의 여종인데 여종인 만큼 박씨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수를 익힌 듯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위기 장면에는 아직 박씨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사실 주인공은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하면 되는 거라 너무 일찍부터 등장하면 재미가 없지요. 위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부분에 등장하는 비현실적 장면들을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개화와 박씨가 도수를 쓸 줄 아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용골대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전소설의 비현실성을 전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확인 문제를 풀면서 전부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빈칸을 채우면서 어떤 장면인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골대의 군사가 피화당을 공격하려 할 때, 두 번째는 용골대의 군사가 개화를 공격하려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자점의 군사가 팔문금사진, 즉 피화당을 공격하려 할 때, 이런 장면들에서 전기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